안녕하세요. 미혼의 집입니다. 이번에 제가 만든 패치워크 가방이에요. 바느질 하는 사람들은 조각천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연결해서 약간 피드색 색감을 내려고 좀 화려하게 붉은색 계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솜은 시접 없이 우선 준비해 놨어요. 저 사이즈에 맞게끔 저 원단을 연결할 거거든요. 가방 패턴 설명은 동영상 끝부분에 있어요. 나름 어울리게 하려고 색상을 저렇게 해봤습니다. 옛날 미국 사람들이 공물을 담던 자루를 피드색이라고 하거든요. 그 색감이 좀 선명하고 화려하고 약간 빈티지스러운 그런 디자인들이 있는데, 그 원단이 아까우니까 이제 그 당시 여자들이 그 원단을 재활용한 거예요. 옷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그게 유행이 아직까지도 이어져서 그때 만들었던 원단들 오리지널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구멍이 난 데도 있고 약간 얼룩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원단이 상당히 비싸요. 손바닥만한 사이즈만 해도 거의 한 돈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지는 못하고 약간 그 분위기를 내려고 좀 화려한 조각천을 연결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는 가방을 몸판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옆부분이 있는 거예요. 입구 부분에도 지퍼가 있고, 그리고 그 지퍼 부분하고 똑같은 폭으로 바닥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 솜도 몸판처럼 시접 없이 솜 사이즈가 38 곱하기 2고, 그리고 원단 사이즈는 40 곱하기 4 시접을 포함해서 원단을 오렸죠. 그리고 바닥은 한 장으로 하면 85 곱하기 8로 재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두 장으로 재단했어요. 그래서 43 곱하기 8로 두 장. 이것도 솜은 시접 없이. 근데 사이즈를 딱 정확하게 오린 게 아니라 혹시라도 안 맞으면 좀 손볼 생각으로 바닥 부분을 조금 살짝 넓게 했던 것 같아요. 한 5mm 정도? 그 정도. 지퍼가 어떻게 박힐지 모르니까 바닥 부분을 살짝 크게 한 거죠. 몸판 솜을 붙이고는 시접 1cm 표시해서 저렇게 오립니다. 이번에는 안감도 겉감에 연결해서 겉감, 접착솜, 안감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퀼팅할 거예요. 그리고 안감으로 입구 부분 2장, 바닥 부분 1장, 그리고 안감 주머니는 접어서 1장, 저렇게 준비했어요. 이거는 지퍼 옆에 있는 손잡이에요.
손잡이가 없어도 되지만 지퍼를 열고 닫을 때 저 지퍼 손잡이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저걸 9 곱하기 9로 오려서 저렇게 두 개를 우선 준비해 놓고 바닥판에 솜도 붙이고, 그리고 지퍼와 몸판 그리고 모든 것을 중심점을 표시해요. 가위로 저렇게 아주 조금 자르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위로 모두 잘랐어요. 입구 부분도 바닥 부분도 그리고 안감도 그리고 조각이기 때문에 저 이어진 부분을 모두 퀼팅해요. 재봉틀로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손으로 TV 보면서 손으로 퀼팅했어요. 그리고 무늬가 있는 곳은 그냥 무늬 따라서 자유로운 퀼팅을 해주고, 체크 무늬는 저 선 따라서 저렇게 퀼팅 해줬어요. 조금 있으면 저희 집 고양이가 나오거든요, 화면에. 제가 일하고 있는 테이블에 올라와 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생전 제가 일하는데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고 저렇게 바로 앞에 눈앞에 있지도 않는데 저렇게 올라와서 저걸 밟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얼굴을 부비고. 다른 유튜브 보면 다들 고양이들이 왜 일할 때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고양이는 방해를 안 하는데 저날따라 정말 고맙게도 방해를 해줘서 제가 저런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아예 앉길래 제가 좀 밀었어요. 거기 자리 잡아서 앉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손으로 퀼팅 하는 게 제가 TV를 보면 그 퀼팅하기가 편해요. 손으로 하면. 그래서 재봉틀 안 쓰고 손으로 다 퀼팅을 했습니다. 그 피드색 색감은 아니지만 약간 이제 비슷하게 하려고 제가 약간 흉내를 낸 거고, 그 색감이 지금도 판매가 되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옛날에 그 색감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옛날 그 색감은 정말 이렇게 척 봐도 이게 피드색 색감이구나, 옛날 원단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그 원단 그 고유의 색이 있더라고요. 일본은 바느질 문화가 좀 발달이 됐잖아요. 저희보다. 그 일본 여자들의 성향이 이 바느질, 집에서 혼자 바느질하고 하는 것들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원단도 자유롭게 많이 나오고, 약간 그 일본 스타일의 원단들이 있어요. 그 화려하고 귀엽고 그런 원단들. 지퍼의 사면에 양쪽에 다 워셔블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직접 입구 부분 저 원단을 집게로 찝어서 해도 되는데 저 겉감이
저렇게 체크무늬잖아요. 선이 있잖아요. 저렇게 선이 있으니까 조금만 바느질을 잘못해도 선이 약간 삐뚤삐뚤 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저 선을 바느질로 박아야 하니까 제가 저기를 좀 신경 써서 테이프를 사방에 붙여줬어요. 아, 저 테이프가 그 양면 테이프 사무용도 있거든요. 그 좀 얇은 거. 그것보다 저 워셔블 테이프가 약간 강도가 센 것 같아요. 약간 찐덕찐덕하고. 저게 5mm니까 제가 이 지퍼 다는 건 약 7mm 정도. 테이프를 밟으면 안 되니까 그 7mm 정도를 저렇게 아주 신경 써서 박아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도 지퍼 이쪽 부분도 지퍼의 겉감 쪽 붙이고, 그리고 안감도 겉감하고 맞닿게끔 그렇게 붙이고, 이번에 안감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안감 천으로도 이 다음에 가방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저 천이 꽃무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조기를 박은 다음에 손톱으로 자리를 잡고 조금 잡아당겨야 돼요. 약간 살짝 잡아당겨 가지고 겉감하고 안감이 딱 맞게 한 다음에 저 부분을 이제 상침해 줘요. 바느질은 저렇게 시접이 있는 부분을 거의 상침을 해줘요. 왜냐하면 저길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40cm 지퍼를 써도 되지만 저는 40cm짜리가 없어서 50cm 지퍼를 썼어요. 아, 상침도 이쁘게 잘 된 것 같아요. 지퍼가 기니까 지퍼를 이따 오려주고, 이거는 이제 바닥을 하나로 하면 85 곱하기 8인데 저는 43.5 곱하기 8로 두 장으로 해서 가운데를 저렇게 연결해주고, 그 연결하고 나서 그 부분 또 시접이 있으니까 시접 가름솔 한 다음에 저 부분도 상침해줘요. 그리고 안감도 연결해주고, 그 연결 부위도 상침해주고, 저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입구 부분하고 연결할 거예요. 입구 부분 겉감은 겉감끼리, 안감은 안감끼리 저렇게 연결하고, 안감도 연결하고, 안감도 상침하고, 그 다음 지퍼 있는 쪽하고 연결하고. 저희 집 식구들이 제가 유튜브 녹음을 할 때면 그 있잖아요. 그 구독해달라고, 좋아요 눌러달라고, 뭐 알람 설정하라고 그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너무 닭살스러워서 그런 말을 좀 하기가 좀 멋쩍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편이 궁금하시거나
아, 제가 바느질을 참 기특하게 잘했다 생각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꼭 바느질 이해하기가 아니더라도 궁금한 점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렇게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저렇게 안감은 안감끼리, 겉감은 겉감끼리, 저렇게 바닥 부분을 서로 연결해주고, 이제 지퍼를 잘라서 정리할 거예요. 그 유튜브 할 때 왜 식당에서도 혼자 1인 영상 찍는 분들도 있고, 걸어가면서도 왜 유튜브 산에서도 왜 많이 찍잖아요. 아, 그분들은 정말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집에서도 이렇게 녹음하는 것도 누가 있으면 좀 쑥스러워서 녹음도 잘 못하거든요. 저도 좀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해서 이제 뒤집어요. 바닥 부분을 뒤집으면 저렇게 바닥 부분의 겉감과 바닥 부분의 안감이 서로 만나요. 그러면서 또 시접이 생겼어요. 저 부분을 또 상침을 해주고, 아무래도 안감이 저기 달라붙지 않았으니까 저 부분을 직선 따라서 퀼팅을 해주면 좋을 텐데, 저는 퀼팅 안 해주고 저 부분을 아까 그 워셔블 테이프로 또 붙여줬어요. 편하게 하려고. 저 부분 상침할 때도 밑에 실을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아, 좀 그게 아쉬워요. 실을 그때그때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꿔준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저렇게 바닥도 붉은 실이 보여서 쉽게 하려고 저렇게 양면 테이프를 바깥쪽으로, 아니면 저기를 재봉틀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양쪽을 재봉틀로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손잡이는 나중에는 바꿔줬는데, 이때만 해도 저 손잡이가 어울린다 해서 달았거든요. 손잡이가 40 곱하기 2cm인데 다 해놓고 나니까 손잡이가 폭이 좀 좁더라고요. 저렇게 이제 몸판에 가방의 둘레를 중심점 맞추고 입구 부분 잘 맞춰서 뺑 돌아가면서 곧바로 박지 않고 시침을 해줬어요. 왜냐면 저 체크 무늬가 완벽하게 딱 선이 맞아야 되니까, 그냥 재봉틀로 하면 잘 못할까봐 걱정이 돼갖고 저는 시침을 한 바퀴 뺑 둘러주고 그 다음에 저렇게 1cm 시접으로 둘레를 마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뒤집으니까 확실히 시침을 해서 그런지 그 선이 딱 잘 맞는 거예요. 옆에도 들어가고 나가는 데 없이, 옆부분도 체크 무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입구 부분도 거의 뭐 완벽하게 체크 무늬가 딱 맞게 바느질을 했어요. 이제 뒤집어서 안쪽에 바이어스 처리를 해주면 돼요. 저 가방에 뺑 둘레가 한 121cm거든요. 그래서 바이어스를 한 130짜리를 자른 다음에 저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마지막 연결할 때 저 바이어스 폭이 4cm예요. 그래서 마지막 연결할 때 그 폭만큼 4cm만큼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요. 그래서 저 안쪽 부분이 바깥이거든요. 저 X자 한 곳이 이제 겉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겉과 겉이 닿게끔 저 90도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 부분을 사선으로 저렇게 바느질해요. 재봉틀로 해도 되는데 저는 재봉틀로 하면은 당겨야 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손바느질로 했어요. 저렇게 하게 되면 사선으로 해서 사이즈가 딱 맞아요. 바이어스를 일자로 뚝 잘라서 연결을 해도 되는데 왜 일자로 안 하냐면 일자로 하게 되면 바이어스 처리를 하게 되면 그 한 곳에 모든 곳의 시접이 한 곳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두껍게 마감이 되겠죠. 그래서 바이어스는 항상 저렇게 사선으로 연결해요. 저렇게 사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저 부분을 자르고 시접을 가름소를 한 다음에 이제 저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는 그 텍스트를 다 입력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어느 순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음성 녹음을 하거든요. 이것도 음성 녹음도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바이어스를 안쪽으로 시접을 해서 넣고 저렇게 바느질을 하고 제가 바이어스 연결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저 바이어스의 폭은 4cm예요. 그래서 바이어스 마지막에 4cm를 남기고 바이어스를 잘라요. 그런 다음에 겉과 겉이 맞닿게끔 크로스로 돌려서 저 부분을 사선으로 바느질 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로 녹음하니까 장점은 그 조그만 화면으로 막 이렇게 입력을 안 하니까 그거는 좋고 음성으로 해서 좋은데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을 많이 하면 또 그 구독자분들이 정신이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또 가만히 있자니 또 그러면 정적이 흐르고 그래서 말을 하자니 이 가방 만드는 게 항상 뭐 같은 지침이죠. 이렇게 말하는 게 같은 내용이라 또 재미도 없지 않을까. 다른 것처럼 어떤 내용이 화려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이게 괜찮은 건가 그런 궁금증도 들긴 해요. 이제 바이어스를 다 완성했어요. 가방을 딱 뒤집고 나니까 저 손잡이가 가방 크기에 비해서 좀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가방은 좀 큰 것 같은데 손잡이는 너무 좀 짧고 가늘지 않았나. 저는 저기 초록색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폭이 좀 넓은 걸로 그리고 길이도 한 10cm 늘려서 50cm 되는 핑크색 손잡이로 바꿔줬어요. 가방도 좀 디자인이 정신이 없는데 손잡이도 막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어울리나 좀 약간 의문점도 들긴 한데 그래도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또 초록색 좀 예쁜 거 있으면 그때 또 바꿔주면 되니까. 라벨도 옆쪽에 하나 달아줬어요. 저희 집이 예쁜 벽이었거든요. 가방을 찍을. 옛날에는 그 소파에 천 깔아놓고 찍었는데 그 천도 자꾸 구겨지니까 다려야 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테이블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아니면 자주 찍는 쪽 에어컨 앞에서 찍고 간혹가다 또 문 손잡이 고리에 걸어서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패턴은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렇게 사각형을 35 곱하기 35 그런 사각형의 패턴을 그렸는데 저 반을 접었으니까 17.5cm 곱하기 35예요. 그래서 위쪽에서 4cm 들어간 곳 표시하고 밑에 3.5cm 내려온 곳 표시, 7.5 표시. 7.5에서 2.5 들어간 곳 표시하고 3.5에서 4cm 들어간 곳 표시하고 그리고 위에서 25cm 내려온 곳 표시하고 그리고 바닥은 6cm 들어와서 표시하고 저 코너는 3.2cm 올라간 곳. 그러니까 가방이 동그란 게 아니라 사각에 가까운데 위쪽은 살짝 좁고 밑에는 살짝 넓은 전체 사이즈는 35 곱하기 35. 제가 연습하는 거라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했는데 저 연결 부위를 자연스럽게 곡선을 만들어야 돼요. 저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서 하면 저 전체 바깥쪽 둘레 길이만 재면 둘레를 만들 수 있거든요. 위쪽 반 접은 거 17.5 그리고 지퍼는 40cm 혹은 50cm 사용하고 제가 저렇게 자로 한 19cm 정도의 점을 찍었어요. 지퍼가 40이니까 입구가 40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구를 38 정도 하기 위해서 19자리에 점을 찍고 그러니까 바닥은 41.5 전체는 83cm가 되는 거죠. 19cm 내려오고 또 밑에 둘레는 전체가 83cm. 저렇게 구부러지는 자로 연결해서 둘레 길이를 재면 아주 편해요. 솜은 시접 없이 그리고 원단은 시접을 1cm 표시해서 그렇게 오릴 거예요. 입구 부분은 저는 폭을 한 6cm로 했어요. 그거는 6cm나 10cm나 자유로 원하는 사이즈로 하면 돼요. 제가 19cm에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입구 전체를 보면 입구는 38cm가 되죠. 입구 부분은 가운데 지퍼가 있으니까 두 장을 오리고 둘레가 38cm 곱하기 폭이 2cm. 그러나 시접을 표시해야 되니까 40 곱하기 4cm가 되는 거예요. 밑에도 40 곱하기 4. 입구 부분 겉감 2장, 안감 2장. 그리고 솜은 시접이 없어야 되니까 솜은 38 곱하기 2로
2장. 바닥 부분은 저 위쪽에 입구 부분 폭을 제가 6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닥 부분 폭도 6으로 해야 돼요. 아까 사이즈가 41.5였죠? 그게 좌우 합하면 전체 바닥 사이즈는 83cm가 돼요. 바닥은 한 장으로 그리고 둘레 길이가 83cm 곱하기 폭은 6cm. 그러나 시접을 표시해야 되니까 85 곱하기 8로 겉감 한 장, 안감 한 장을 재단해요. 저는 바닥 부분을 2장으로 재단했어요. 길이가 43.5 곱하기 8로 2장 재단해서 연결했어요. 입구 부분의 지퍼가 대략 한 2cm가 폭이 된다는 전제하에 위아래 사이즈를 다 더하면 폭이 한 6cm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 부분 폭이 6cm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 6.5cm로 재단했어요. 안감 주머니는 시접 포함해서 18 곱하기 26으로 해서 접어서 재단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